안녕하세요. 최쌤의 농업톡톡의 최쌤입니다. 5월달에 접어드니까 정말 긴장됩니다. 이제까지는 신초 고르기를 조금씩 해 나갔었는데요. 곧 있으면은 화수정령부터 스트랩토마이신 처리, 적심, 지베렐린 처리 등 기술적인 작업들이 줄줄이 이어지기 때문에 정말 본 게임이 시작이 됩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시는 무해카와 과립비대를 위한 약재 처리 방법에 제가 무해카라는 말을 계속 쓸 텐데요. 씨가 없도록 하는 것이라는 말입니다. 샤인은 원래 씨가 있는 품종이지만 씨가 없는 포도를 만듭니다. 자옥 포도의 경우에 지베렐린 처리만으로 100% 무해카가 가능했지만 샤인의 경우는 지베렐린 처리만으로는 100% 무해카가 되지 않기 때문에 개화 전에 SM 처리를 합니다. 스트랩토마이신을 줄여서 SM이라고 하겠습니다. SM은 항생제로 세균병 약으로 쓰입니다. 구독자님께서 질문을 주셨는데요. 복숭아 세균성 구멍병 약으로 SM을 처방해 주었는데 복숭아 씨가 없어지는 거 아니냐고 질문 주셨는데요. 보통 세균병 약으로 쓰이지만 포도에는 무해카에 사용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걱정은 안 하셔도 됩니다. 작용 기작은 꽃가루 간의 생장을 저해하고 활력을 떨어뜨려서 무해카를 유기하는 것인데요. 처리 시기는 만개 일주일 전부터 만개 전까지 처리하시면 되겠습니다. 화수정령 하시다가 꽃이 피기 시작하면은 화수정령 중이라도 SM을 전체적으로 일괄 처리하시고 화수정령을 계속 해 나가시면 됩니다. 사실 화수정령 전에 SM을 처리를 해도 큰 차이는 없을 듯 합니다만 만개 일주일 이상 전에 처리를 하면 과립비대가 불리하다는 자료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화수정령은 꽃의 길이를 정리하는 것인데요. 시기는 화수가 좀 들리고 과경이나 지경이 좀 빳빳한 느낌이 들고 어깨송이에 꽃이 피기 시작할 때 하시면 되겠습니다. 너무 어린 시기에 풀 같을 때 하면 연에서 끊어 먹는 경우도 생기고 과축이 벗겨지는 일이 발생이 되니까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포도에 사용 가능한 SM 농약은 상포명 브라마이신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SM 처리 농도는 1100입니다. 1100이라 하면 물 1리터에 1g, 2리터에 2g, 10리터에 10g 이런 식입니다. 처리 방법은 지베렐린 처리하듯이 당금 처리하는 것이 제일 정확하고요. 노동력이 많이 들어서 하기 어려울 때는 꽃송이에 살포 처리하시면 되겠습니다. 구독자님께서 SM 양이 적게 들어가면 어떡하냐, 많이 들어가면 어떡하냐 하시는데요. 적게 들어가면 효과가 적을 것이고 2배 이상 고농도로 들어가면 과립비대에 불리할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은 1차 지베렐린 처리입니다. 만약 SM 처리를 지베렐린 처리하기 전에 미리 못했다면 안 하는 것보다 1차 처리할 때 혼용하시면 훨씬 무해카율이 향상되니까 1차 처리할 때 혼용하시면 되겠습니다. 1차 처리의 목적은 무핵화 및 창립입니다. 창립은 알을 붙이는 거죠. 1차 처리는 처리 시기가 매우 중요합니다. 꽃송이가 끝까지 다 폈을 때 100% 만개했을 때 처리하는 것입니다. 만약 끝이 아직 피지 않았는데 윗부분이 폈다고 급해서 처리를 하게 되면은 과축이 굳거나 개화 전에 처리한 것은 잔알이 될 수 있습니다. 화수정령 시 길이를 길게 놔두면 윗부분과 아랫부분의 개화 시기가 차이 나서 이럴 때 농가에서는 윗부분이 피니까 불안해서 끝이 피기도 전에 담궈버리는 사례들이 많습니다. 이런 일을 줄이기 위해서는 화수정령 시 진짜 쓸 부분만 정확하게 남겨주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화수정령 할 때쯤 꽃송이를 보면 층이 어느 정도 구분이 되는데요. 3년차 이상은 한 4층 정도 놔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직영수로는 12개에서 13개 정도입니다. 개화 후 2, 3일 정도는 여유가 있으니까 끝이 피는 것을 꼭 확인하시고 처리하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1차 처리는 한 번에 다 못 끝내고 여러 번 나누어서 하게 됩니다. 했는지 안 했는지 표시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인데요. 직영을 남겨놓는 방법이나 매직으로 칠해 놓는 방법, 식용 색소를 이용하는 방법,
요즘은 또 표시고리를 이용하는 방법 등이 있습니다. 사실상 한 가지도 편한 방법은 없습니다. 방법마다 생각해 보시면은 다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 내가 좋겠다 하는 방법을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1차 지베렐린 처리 환경입니다. 1차 때는 어느 정도 습도가 좀 있는 것이 좋습니다. 스프링 쿨러가 있는 경우에 쿨러를 살짝 돌려서 습을 주는 것도 좋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말씀을 드리기가 겁나는 것이, 이렇다고 하면 그것을 또 과도하고 지나치게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1차 때 습도가 좀 있는 것이 흡수에 좋다고 해서 그런지 모 지역에 어느 분이 1차 처리 때는 장화를 신고 해야 할 정도로 물이 있어야 된다고 하시더라고요. 늘 지나치면 부족함만 못합니다. 장화를 신어야 될 정도면 뿌리의 역할이 클 이 시기에 뿌리 장에 다 받습니다. 뿌리도 숨을 쉬어야 한다는 것을 늘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과습은 겨울 외에는 언제라도 안 됩니다. 지베렐린 처리 시 또 적정 온도는 25도입니다. 30도씨 이상의 고온과 10도씨 이하의 저온은 좋지 않습니다. 작년에 직장 다니면서 녹사를 하시는 분을 보니까 낮에 시간이 없으니까 1차 처리할 때 온도가 낮은 밤에 처리를 하시고는 꽃돌이가 오는 장애도 있었습니다. 1차 처리 시 지베렐린 농도는 보통 25ppm으로 물 2리터에 지베렐린 1.6g짜리 1개입니다. 다음은 1차 처리 시 보통 사이토키닌 호르몬 생장 조정제를 혼용하시는데요. 사이토키닌을 혼용하면은 착립을 증진시키고 과립비대 효과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사이토키닌 생조제 제품은 더크리, 빅그레이프, 풀매트 등이 있습니다. 참고로 더크리나 빅그레이프는 유효 성분이 TD아주론 1%로 이름만 다르지 성분은 똑같습니다. 풀매트는 더크리나 빅그래프에 비해서 과립비대 효과가 상대적으로 적고 열과 발생률이 상대적으로 높은 편이나 과실의 식감이나 맛에 있어서는 풀매트를 사용하는 것이 좋은 반응을 보인 자료가 있습니다. 또한 가립의 모양에 있어서는 더크리 사용할 때는 둥근 모양, 풀매트 사용 시는 상대적으로 길쭉한 모양을 만듭니다. 참고하시고요. 다음은 처리 농도의 문제인데요. 1차 처리 시 더크리나 풀매트의 농도가 높으면 착립이 증가하여서 알 솟기 노력이 가중될 수가 있고 과경과 지경의 굵기가 굵어질 수 있습니다. 평소 내 포도의 지경과 가경이 왜 이렇게 굵지 하는 분이 계시다면 호르몬 농도의 영향이 크기 때문에 더크리 농도를 낮춰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지경이 굵으면 탄립도 증가하고 변색기에 지경의 물관 폐색에도 불리할 수 있습니다. 지경이나 가축이 호르몬에 반응하는 시기는 포도 알보다 지경이 더 일찍 반응합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은 지베렐린 1차 처리를 하면 5일에서 7일까지는 거의 포도알은 안 커지는데 지경과 가축은 늘어나죠. 지경이 호르몬 처리에 일찍 반응을 한다는 것입니다. 시기적으로 포도알은 일주일이나 지나야 좀 비대를 합니다. 따라서 포도알 비대에 있어서는 일주일 후에 사이토키닌 호르몬이 큰 영향을 준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포도의 세포 분열은 총 19번 중에 개화 전에 17번이 일어나고 2번이 개화 후에 일어나기 때문에 1차 처리 때의 더크리나 풀매트가 세포 분열에 큰 영향을 준다고도 볼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따라서 가만히 따져보면 지베렐린 1차 처리 때 더크리나 풀매트를 고농도로 사용하는 것이 이득이 아닐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1차 때 더크리나 풀매트 혼용 처리로 알을 많이 붙여서 알 솟기 노동력이 증가되고 지경이 굵게 되면은 탄립도 증가하고 변색기 이후에 지경의 물관 폐색에도 불리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1차 때 사용을 하시더라도 최대한 적은 농도를 사용하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1차 처리 때 일반적으로 가장 많이 사용하시는 방법은 더크리를 사용할 때는 물 16리터에 지베렐린 8개, 더크리
한 봉지를 사용하시고, 풀매트를 사용하실 때에는 물 8리터에 지베를린 4개, 풀매트 2병을 사용하시거나 4병을 사용하십니다. 그런데요, 앞서 설명드렸듯이 1차 처리 때 더클이나 풀매트를 고농도로 혼용을 하면은 포도알 착립수가 증가해가지고 알 솟기 노력이 증가하고 지경이 굵어지는데요. 아예 더클이나 풀매트를 빼버리면 착립수가 적어질까봐 걱정이라면 더클이나 풀매트의 사용량을 평소 절반으로 줄여서 사용해 보시는 것은 어떨까요? 그리고 나무에 수세가 강하지 않고 안정된 농가라면 한 나무 정도는 1차 처리 때 지베를린만 사용해 보시면 어떨까 합니다. 그렇게 했을 때 만약 알속기 노동력이 줄고 품질이 좋아진다면 이제는 방법을 바꿀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다음은 2차 처리입니다. 포도알이 본격적으로 비대되는 시기는 1차 처리 후 7일 정도 후인데요. 비대를 위해서 더클이나 풀매트를 혼용합니다. 2차 처리 시기는 만개 후 10일에서 14일 후인데요. 1차 처리는 시기가 아주 중요해서 여러 차례 나누어서 했지만 2차 처리는 시기가 조금 차이가 나도 되니까 처음 1차 지베를린 처리한 포도를 기준으로 14일 후에 일괄 처리하셔도 되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경우에 따라서는 1차 처리 후 7일 만에 2차 처리가 되는 경우도 생기겠습니다만 괜찮습니다. 2차 처리 시 주의사항은 30도 이상의 고온에서 야객이 빠르게 건조될 때 원형의 녹가가 발생될 수 있고, 비가 오거나 습도가 80% 이상이 될 때 얼룩덜룩한 녹이 발생될 수 있으니까 비가 오거나 습한 날을 피하시는 게 좋겠고, 처리 후에 야객을 살짝 톡 털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처리 농도는 물 16리터에 지베를린 8개, 더클이는 한 봉지이고, 만약 풀매트 사용 시는 4리터의 한 병으로 사용하시면 되니까 물이 16리터면은 4병이 되겠습니다. 이 기준에서 상대적으로 물량을 줄이면 가립비대가 커지고 물량을 늘리면 상대적으로 효과는 적어집니다. 나무마다 상태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같은 농도로 처리를 해도 더 알이 큰 경우도 있고 적은 경우도 있어서 사실상 이렇게 하세요라고 하기가 어렵습니다. 똑같이 처리해도 내 집과 옆집의 알 크기가 다르고 모양도 다르고 맛도 다릅니다. 한 가지 답만 딱 드리면 정말 편하고 좋을 텐데요. 사실 나와 있는 책마다 처리 농도가 한 가지로 일치하는 것이 없고, 농사 잘 짓는다는 농가들도 똑같이 사용하시는 분이 없습니다. 그래서 딱 하나의 정답을 말씀을 못 드리는 점 죄송합니다. 다만 지베를린 처리 시 농도에서 꼭 주의하실 점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혼용하는 더클이나 풀매트 등의 사이토키닌 호르몬의 1, 2차 처리 농도입니다. 예를 들어 1차 처리 시 더클이를 물 8리터에 한 봉지를 썼는데 2차 때도 물 8리터에 한 봉지를 써서 5ppm으로 2번 처리를 하거나, 풀매트 사용 시 1차 때 물 2리터에 한 병을 썼는데 2차 때도 물 2리터에 한 병을 써서 5ppm으로 2번 처리를 하면 알이 필요 이상으로 커지고 속이 비는 공동가가 발생이 되고 숙기가 늦어지고 맛없는 포도가 되기 때문에 1차, 2차 2번 처리할 때 혼용하는 더클이나 풀매트를 모두 높은 농도 5ppm으로 사용하시는 것을 절대 하지 마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호르몬제로 크기만 키워놓고 속을 채우지 못하는 그런 포도를 만들기보다 적당히 크고 속이 꽉 찬 아삭한 포도를 만들면 소비자들이 좋아할 것입니다. 샤인은 원래 생조제 처리 없이는 8g 정도밖에 안 되는 그런 포도인데요. 20g 이상 과도하게 뻥튀기 하는 것은 좀 아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농사가 진짜 한 가지 답이 없습니다. 공부하셔야 됩니다. 기본 내용을 알고 내 밭에 내 나무에 맞는 농도를 내가 찾아 나가야 합니다. 처음 하시는 분들은 오늘 듣는 내용이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고
어떻게 해야 될지 정말 모르겠고 응용이 도저히 안 되겠다. 답이 없지만 그래도 무난한 답 하나만 달라고 하시면 1, 2차 모두 물 16리터에 지베렐린 8개, 더크리 한 봉지로 해보시면 어떨까 합니다. 끝으로 처리 시 유의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번 농약 사용 기본 상식 영상에서 내가 사용하는 농업용수 산도 검사를 한번 해보시라고 말씀드렸는데요. 해보셨나요? 지베렐린 용액을 만들 때 물의 산도가 6 이상이면 효력이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내 지하수가 산도가 높다면 수돗물을 이용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만든 용액을 계속 두면은 pH가 상승되기 때문에 오래 두고 사용하는 것이 좋지는 않습니다. 통상적으로 1차 처리 때는 조금씩 여러 차례를 하니까 한번 타놓고 냉장고에 넣어놓고 꺼내서 쓰시는데요. 사실 며칠까지 괜찮은지는 모르겠습니다. 냉장고에서 꺼내서 다시 사용하실 때에는 반드시 찬기가 없을 때까지 기다렸다가 사용하시기 바라겠고, 2차 처리 때는 새로 조제해서 사용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오늘은 무에카와 과리비대 기술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늘 부족하지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최쌤이었습니다.